자, 세 번째 영상에서는 제가 에듀 클래스에 새롭게 올려놓은 슬라이드를 갖고 한번 진도 나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슬라이드에는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어, 지금까지 배운 선별 이론 있죠. 이 선별 이론을 자연 독점을 과연 어떻게 규제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자연 독점에 대한 규제는 우리가 존 티롤의 컨트리뷰션을 제외하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 존 티롤은 2014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프랑스 경제학자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의 그 마켓 파워나 또는 레귤레이션의 이런 컨트리뷰션으로 인해 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MIT에서 이제 결국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이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경제학을 가르쳐준 이제 스승이 있거든요. 그 스승이 바로 이제 J.J. 라퐁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존 티롤이 이제 자기의 스승과 함께 이 레귤레이션에 관해서 어떻게 자연 독점을 규제해야 되는지 여기에 관해서 수많은 페이퍼와 교과서를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J.J. 라퐁이 이제 살아 계셨다고 하면은 2014년도에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J.J. 라퐁은 그 전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존 티롤이 이제 혼자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 유명한 1986년도 논문이 있어요. 어떻게 선별 이론이 이 자연 독점의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요. 자, 우리가 자연 독점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 아마 경제학 그 원론이나 미시경제학 들으면요,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한 기업의 평균 비용 곡선 AC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자연 독점은 언제 발생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한 시장의 디맨드가 딱 주어져 있을 때 이 디맨드를 커버하는 이 퀀티티요. 이 퀀티티에 관해서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때 그러니까 어떤 한 기업이 이미 들어와 있으면요. 이 기업이 이 디맨드를요. 이 지금 시장의 수요를 되게 효율적으로 다 커버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니까요.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이제 그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기업이 새로 들어와도 이제 한마디로 이피션트하게 생산이 이제 불가능한 거니까요. 대표적인 리딩 example이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이제 회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미 벌써 이렇게 송전탑 건설이 다 끝나가지고요. 이런 트랜스미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회사가 어떠한 신도시, 그러니까 어떤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새로운 지역 있죠. 거기에다가 그냥 송전탑 몇 개만 설치하면은 전기를 쉽게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게 새로운 전기회사가 들어와서 파워플랜트 건설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네트워크 같은 거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니까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미 벌써 이렇게 구축된 회사가 전기를 새로운 지역에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사회적으로 이득이죠.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자연 독점이 발생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자연 독점에는 아무래도 이제 독점이다 보니까요. 시장에서 혼자 물건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업체다 보기 때문에 이런 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죠. 그래서 디맨드랑 그 한계 수입 곡선이 이렇게 서로 간에 괴리가 있게 돼요. 그래가지고 보통 한계 수익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만나는 점에서 이제 생산량을 결정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비용을 이제 독점 기업은 처지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마지널 레벤이랑 그 프라이스랑 마지널 커스트 간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완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프라이스는 이제 디맨드랑 요 마지널 커스트가 만나는 이 점에서 결정되는데요. 그래서 사회 전체에 QC만큼의 물건이 공급돼야 되는데 이렇게 독점 기업일 경우에는 이런 개인의 이윤 추구를 위해서 QM만큼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적은 물건이 이제 시장에 공급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삼각형만의 자중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 아마 경제학 원론 시간이나 미시경제학 시간에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규제를 해야겠죠.
이런 자연 독점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지 우리가 예전에 배운 그런 레슨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가격 슬링을 해줄 수가 있죠. 가격 규제를 통해서 PC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규제를 하면은요. 그럼 자연 독점은 PC만큼 가격을 때리고요. 그리고 나서 디맨드랑 MC랑 만나는 점, 자 여기까지 이제 생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가격 규제에는 일단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가격 규제를 때려버리면은요. 그러면 여기서 QC만큼 생산하는데 이 자연 독점한테 필요한 그 총 커스트는요. 그러면은 여기서 평균 비용과 만나는 자, 요 사각형 넓이만큼 되겠죠. 그런데 발생되는 수익은요. 그 아래 사각형, 자, 요 PC랑 이 점을 연결한 자, 요 사각형 넓이만큼 되니까 한마디로 요 사이의 조그만 사각형만큼의 손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손실을 보니까 이 자연 독점은 시장에서 이탈하게 되겠죠.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요 손실된 액수만큼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실 액수를 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기업은 계속 시장에 남아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존재하죠. 그런데 이 가격 규제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정부가 일단 기업의 정확한 비용 곡선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부랑 기업 사이에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이 비용 곡선을 정확히 안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가격을 PC로 딱 이렇게 가격 규제를 해버리면요. 이 독점 기업은 이 마지널 커스트를 또는 비용을 줄일 만한 어떠한 R&D 그런 활동 같은 거를 전혀 하지 않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비용 절감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랑 그 다음에 자연 독점 간의 어떤 계약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이 계약 관계에는 아까 얘기한 그런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자연 독점을 과연 어떻게 규제해야 될 건지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운 선별 이론을 갖고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그래서 각 나라의 정부가요, 그 공기업 통해서 아니고 사기업을 통해서 물건이나 재화를 시장에 공급하는 그런 케이스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2016년도 이 한 해만 하더라도 이런 그 물건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요, 획득하거나 조달하는 데 있어서 쓴 비용이 4,160억 달러에 지금 그 정도의 비용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이제 그런 그 사기업이나 그러니까 해외에서 무기 같은 거를 수입하거나 아니면은 국내 기업한테 무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그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차기 전투기 구매 사업 8조, 보라매 사업 14에서 18조, 잠수함 사업 9조, 상당하죠. 액수가요. 그리고 그 액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산업연구원에서 2013년도에 작성한 그 보고서인데요. 자, 그래서 약간 좀 오래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국방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요. 2013년도에 34조에서 2017년도에는 41조까지 예측하고 있네요. 상당한 액수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정부랑 그 사기업 간의 계약에는 들어가는 액수가 여기 사이에서 그 돌고 도는 돈 액수가 상당해요. 근데 우리가 이 계약을 그냥 정부랑 사기업 간의 계약을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조달, 영어로는 procurement요. 그래서 이 조달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사기업이 정부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거예요. 자, 이거랑 이 조달이란 계약이랑 다른 규제라는 regulation contract이 있어요. 자, 이 regulation은 뭐냐면은 사기업이요.
정부를 대신해서 소비자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달 계약과 그 다음에 규제 계약, 이 두 가지가 이런 점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두 가지 타입 전부 다 이런 컨트랙에서는 정부랑 사기업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정부가 이런 어떤 정보적인 그런 컨스트레인트가 정부한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쉽게 예상할 수 있어요. 자, 일단 audible selection, 우리가 공부한 그 역선택 문제가 발생했죠. 아무래도 firm이 자신의 커스트나 테크놀로지에 관해서 정부보다는 좀 더 잘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살짝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공부할 moral hazard 문제가 있어요. 이 moral hazard 문제는 계약을 맺고 나서 그 사기업이 자신의 비용이나 아니면 그 프로덕트에 관한 공급하려고 하는 그 제품에 관해서 퀄리티요. 이 퀄리티를 상승시키는, 그러니까 비용은 절감시키고 퀄리티는 상승시키는 이러한 액션을 과연 취할지 취하지 않을지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모니터링 하기가 되게 힘들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타입의 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전부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audible selection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가지고 이 정부랑 사기업 간에 어떻게 계약을 해야지 선별이라는 게 잘 이루어질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그래서 머들은 라펑 앤 티러 1986년도 논문에 되게 단순화된 가장 단순화시킨 그런 모델인데요. 여기서 지금 정부랑 어떤 기업, 자연독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 둘 간에 아까 조달과 규제가 있었는데 규제 계약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요. 네이처가 일단 기업의 초기 비용을 결정해요. 여기서 초기 비용은요, 세타로 묘사되는데요. 세타는 우리가 이전 모델에서 배운 것처럼 딱 둘 중에 한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비용이 높거나 또는 낮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둘 간의 차이를 델타라고 우리가 묘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초기 비용이 낮을 확률이요. 이걸 이제 베타라고 묘사를 할게요. 그러니까 기업은 자신의 초기 비용을 혼자 알고 있어요. 정부는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낮은지 높은지요. 자, 이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움직이죠.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정부가 계약을 제시해요. 그러면은 firm은요, 이 계약을 accept 할 건지 reject 할 건지 결정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예를 들면은 서울과 대전의 경부고속도로를 재포장하는 사업을 어떤 사기업이 정부를 대신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정부가 여기서 과연 기업한테 어느 정도 비용을 메꿔줄 건지, 이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있죠. 그 비용의 몇 프로를 메꿔줄 건지 그런 계약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 계약이죠. 왜냐? 사기업이 소비자한테 직접, 소비자가 직접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고속도로 재포장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정부 대신해서 이 사기업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런 계약을 사기업한테 제시하면은 이 기업은 그거를 선택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기업은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있죠. 그 재포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얼만큼 절감할 수 있는지 그 노력을 선택하게 돼요. 자, 여기서 이 노력을 선택하고 나면은요, 그러면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이건 세타는 초기 비용이고요. 실제 들어가는 커스트가 결정이 돼요. 자, 여기서 어떠한 공공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포장 산업이죠. 자, 이 공공재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실제 비용은요. 여기서 초기 비용에다가 이 기업이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서 얼만큼 노력을 할 건지요. 이 effort에 관해서 결정이 돼요. 이게 바로 이제 actual cost C라고 이제 우리가 묘사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C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기 비용, 세타에다가 이 비용을 절감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R&D 액티비티 이런 거요. 그런 노력을 전부 다 묘사하는 게 바로 E예요.
그런데 이러한 effort는요, 사기업한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선택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효용이 2제곱에 나누기 2만큼요. 자, 이만큼 비효용이 발생한다고 우리가 가정할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actual cost는요, 초기 비용은 정부가 관찰할 수 없지만은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actual cost는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 가정은요, 되게 심한 가정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규제 계약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회계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 얼만큼 비용이 들었는지 그거를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기업이 그 커스트를요 조작했거나 이러면은 감사를 통해서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포장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고 포장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를 구입한 비용 있죠. 이 구입한 비용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30억 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 그 30억 원을 그대로 리포트를 해야 돼요. 이거를 30억 원을 35억 원, 40억 원 이렇게 그 오버스테이트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회계감사에 걸리겠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원래 좀 더 노력을 하면은 재료 비용을 30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줄이지 않고 그냥 30억 원 그렇게 정부한테 리포트를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정부 입장에서 회계감사를 통한다 하더라도 관찰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렇다는 거예요. 실제 actual cost는 관찰할 수 있지만 얼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비용을 과연 얼만큼 줄였는지, 그리고 초기 비용은 얼마였는지요.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규제 계약에서는 정부가 보통 어떠한 그 컨트랙을 맺냐면요, 기업을 대상으로요,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커스트를 일단 다 커버해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subsidy를 S만큼 줘요. 보통 이런 계약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에다가 추가적으로 subsidy S만큼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돈을 준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이 페이먼트, 이 페이먼트는 전부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제 충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이먼트를 최소화하고 싶겠죠.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는 이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선형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A-BC요. 그러니까 관찰된 커스트에서 어느 정도를 빼요. 어느 정도를 뺀 다음에 거기서 A를 더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결정된 액수만큼 보조금을 기업한테 주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관찰된 커스트 C 앞에 붙은 B 있죠? 이 코에피션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컨트랙을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컨트랙은 우리가 보통 cost plus contract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거는 B가 제로인 거예요. 자, B가 제로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B가 제로면은 보조금은 그냥 A가 되죠. 어떤 상수가 되죠. 그래서 이 사기업한테 주는 총 페이먼트는 어떠한 형태를 띠게 되냐면은 A 플러스 C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기업이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요, C만큼 커스트가 들었다. 그걸 정부한테 리포트하면요, 정부는 거기에다가 그 비용 다 충당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A만큼 서브시디를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컨트랙을 맺었다고 하면은 여기서 기업은요,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어떠한 커스트도 감당하지 않아요. 전부 다 정부가 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괜히 이 커스트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해봤자 어차피 정부가 다 커버해 주니까요. 그리고 노력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아까 비효용 2제곱 나누기 2만큼 비효용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컨트랙을 맺어버리면은 기업은 스스로 알아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cost plus contract, 정부가 모든 커스트를 다 커버해주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만큼 주는
이런 cost plus contract은 한마디로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cost reducing effort를 거기에 관해서 전혀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low powered incentive scheme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인센티브가 그 힘이 되게 약하다는 거죠. 기업이 비용을 줄이는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요. 이와 반면에 fixed price contract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B가 1일 때예요. 자, B가 1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총 보조금이 자 A-BC가 되죠. 그리고 나서 총 페이먼트는 자 여기 subsidy BC가 1이니까 그러니까 A-C가 되죠. A-C가 되죠. 자 그래서 총 페이먼트는 A-C에다가 cost C 그래서 총 A가 돼요. 자 요거는 뭐냐면요. 정부가 한마디로 어떠한 그 페이먼트를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냥 요거 20억 원에 너네가 포장할 수 있으면 포장해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컨트랙을 회사가 accept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이득을 전부 다 그 기업이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억 원을 받고 실제 들어가는 초기 비용은 10억 원이었는데요. 그 10억 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해가지고 그 비용을 8억 원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그 2억 원을 전부 다 펌이 그냥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스트를 세이빙함으로써 그 받는 그 잔여금을 전부 다 기업이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기업 같은 경우에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 노력을 최대한 많이 하겠죠. 어차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하려고 이제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적어보면은요. 이런 계약을 firm이 만약에 accept 했다. 그러면은 firm의 payoff는 어떻게 되냐면은 P만큼 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자신한테 들어가는 cost요. 실제 realized cost는 theta-2였거든요. 자, 요걸 차감해 준 거. 그래서 마이너스 theta 플러스 2요. 그 다음에 그 비용을 줄이는데 들어가는 그 노력이요. 노력 비용이요. 2제곱 나누기 2요. 자, 그래서 요만큼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총 페이먼트는 여기서 이제 A가 되니까요. 컨스탄트가 되니까요. 그래서 2에 관해서 얼만큼 노력할 건지 데리베티브를 이제 도함수를 취해가지고 구해보면은 firm은 결국에 이러한 계약 fixed price contract을 만약 받았을 경우에는 이럴 때는 1만큼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1만큼 노력했다는 거는 줄이는데 2만큼 노력하면은 비용을 2만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맨 처음에 나오는 이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요. 한마디로 이 노력하는 데 들어가는 어떠한 발생되는 그 surplus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제곱 나누기 2는 비용이니까요. 자, 이 발생되는 이 surplus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한마디로 이 firm은 자신이 갖고 있는 거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high powered incentive scheme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왜 fixed price인지 이제 이해가 되죠. 왜냐? actual cost랑 상관없이 정부는 이 기업한테 이 fixed price contract 같은 경우에는요. A만큼 딱 주어진 액수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각각의 이렇게 그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fixed price contract이 더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세타가 관찰 가능할 경우에 과연 정부가 이 기업을 대상으로 어떠한 규제 계약을 줄 건지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전에 배운 스크리닝과 정확히 똑같아요. 만약에 세타가 세타 L로 정확히 관찰 가능할 경우 그때는 이런 계약, 그 다음에 세타 H로 관찰될 경우에는 이런 계약이요. 이렇게 타입별로 다른 컨트랙을 제안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요, 이 모형에서는 이만큼, 자, 여기서는 이제 계약이 어떻게 되냐면은, actual cost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제시하는 건데요. CL이라는 비용에
CL이라는 비용의 사업을 수행하면은요, 그러면은 SL만큼의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CH만큼의 비용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SH만큼의 보조금을 준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low 타입이요. SLCL이라는 계약을 선택했을 경우, 이걸 accept 했을 경우에 받는 페이오프는 어떻게 되냐면요. SL만큼 보조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발생되는 cost 있죠. CL이요. 자, 요만큼을 이제 총 페이먼트로 받는 거죠. PL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자, CL을 빼주는 거죠. CL은 뭐냐면은 베타 L에다가 마이너스 2L을 빼준 거죠. 자신의 초기 비용에다가 얼만큼 노력했는지요. 그리고 노력하는 데 들어가는 cost요. 2L 제곱 나누기 2요.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CL과 요 CL이 서로 cancel out 돼가지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SL 마이너스 2L 제곱 나누기 2 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first best인 상황에서는 어떠한 렌트도 남기지 않죠. 그래서 기업이 만약에 이 사업을 거절했을 경우에 outside payoff가 reservation payoff가 제로라고 하면은요. 그럼 보조금을 얼만큼 줘야 되냐면은 2L 제곱에 나누기 2만큼 이만큼의 보조금만 주면 돼요.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이 타입인 경우에도 2H 제곱에 나누기 2만큼 보조금을 주면 돼요. 어떠한 렌트도 펌한테 남기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결국에 gross payment는 어떻게 되냐면요. 총 얼마만큼 비용을 사기업한테 줘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로우 타입일 경우에는 그 로우 타입의 비용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보조금 SL만큼 주고요. 하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관찰된 비용 CH에다가 보조금 SH를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SL은 2L 제곱에 나누기 2. 그 다음에 CL 같은 경우는 세타 L에다가 마이너스 2L.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SH 같은 경우는 2H 제곱 나누기 2.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H 마이너스 2H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 L에 관해서 우리가 도함수를 취해보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페이먼트를 가장 줄이는, 자, 요 2L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2L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EH에 관해서 미분해주면은, 자, 이제 여기 있는 거, 자, 요거를 이제 EH에 관해서 미분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미분해준 다음에 0으로 놓으면은, 자, EHF도 역시 1이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first order condition 두 가지 1개 조건이 의미하는 거는 자, 그 타입과 상관없이 정부 입장에서는 1만큼 최대한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계약은 자, 이런 그 effort는 어떻게 implement 될 수 있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주는 fixed price contract에 의해서 implement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컨트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아까 그 subsidy에 붙은 그 coefficient가 1이죠. 그 아까 여기 여기 actual cost 이 subsidy 안에 들어간 이 actual cost 앞에 붙은 이 그 개수가 1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1이 되고 그 다음에 AH는 얼만큼 줘야 되냐면요. 이 subsidy 안에 들어가는 이 constant A는 얼만큼 줘야 되냐면은 지금 SL이 총 줘야 되는 subsidy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거 노트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지금 SL은 2L 제곱 나누기 2인데요. 근데 SL은 AL 여기다가 B는 아까 전에 1이었죠. 여기다가 CL. 근데 CL은 초기 비용 세타 L에다가 마이너스 2L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2L 제곱 이거 같다고 놓으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죠. AL에 관해서 풀 수 있죠. 자, 지금 2L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1이었죠. 자, 그래서 세타 L-1는 2분의 1. 결국에 AL은요. AL은 어떻게 되냐면은 잠시만요. AL 요거 마이너스네요. 자, 죄송해요. 요거 마이너스요. 원래 subsidy는 A-BC였거든요. B가 1이니까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AL 같은 경우에는 세타 L에다가 2분의 3이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마이너스 2분의 1. 자, 요만큼 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H 같은 경우에는 2H제곱에 나누기 2. EH도 1로 드러났으니까요. 2분의 1이죠. SH는 AH에다가 마이너스 CH인데요. CH는 초기 비용 세타 H에다가 마이너스 EH 빼준 거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EH는 1이죠. 그래서 AH 같은 경우에는 세타 H에다가 2분의 1 빼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플랜을 짜면은 first best에서 원하는 에포트를 이제 implement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AH 같은 경우에는 세타 H에다가 2분의 1 빼준 거요. 그 다음에 AL 같은 경우는 세타 L에다가 2분의 1 빼준 거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원하는 이렇게 사기업이 알아서 1만큼의 노력을 해준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는 Fixed Price Contract은 가장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그런 컨트랙 같은 컨트랙이니까요. 자, 그런데 정보가 불안전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메뉴를 주게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메뉴 중에 어떤 거를 이제 기업이 선택하게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그런데 선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이 세타 L인, 그러니까 efficient 타입은 SL, CL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 비용이 높은 세타 H를 가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계약을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expected gross payment는 아까 전과 똑같고요. 그런데 이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constraint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일단 efficient한 타입이, 그러니까 여기서 타입 L이 아까 세타 L이죠. 자, 이렇게 efficient한 타입의 개인 합리성 조건이요. 그러니까 이 개인 합리성 조건은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은 SL에다가 마이너스 2L 제곱 나누기 2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총 받는 페이먼트는 SL 플러스 CL이고요. 그쵸. 그리고 자신이 들어가는 actual cost요. 그게 바로 CL이죠. CL만큼 빼주고 그 다음에 원래 CL이 뭐였냐면은 베타 L에다가 2L이죠. 마이너스 2L이죠. 그 2L만큼 그 비용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 2L 제곱에 나누기 2니까요. CL 결국 cancel out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죠. 자, 그리고 하이 타입 같은 경우 개인 합리성 조건 SH랑 CH를 선택했을 때, 자, 그때 들어가는 cost는 이렇게 이제 적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인 양립 조건이 있죠. 로우 타입은 이걸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 타입은, 그러니까 efficient한 타입은 이거요. 그 다음에 inefficient한 타입은 두 번째 계약을 선택해야죠. 자, 그래서 efficient한 타입이 두 번째 계약 대신에 첫 번째 계약을 선택하게 만드는 조건이요. SLCL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페이오프는 이만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기업이 SHCH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SH에다가
CH만큼의 페이먼트를 받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theta L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만큼 이제 빼줘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L이죠. 2L 제곱 나누기 2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지금 CH랑 여기서 이제 요걸 보면은요. 지금 이 두 번째 계약을 선택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CH만큼의 cost가 realize 됐을 경우에 그러면은 SH만큼의 이제 pay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efficient한 타입이 CH만큼의 cost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theta L 마이너스 2L이요. CH가 돼야 돼요. 그래서 CH는 theta H에다가 마이너스 2H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theta L 마이너스 2L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요. 얼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이 L은요. 이 L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actual cost를 CH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L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은 이 L은 theta H 마이너스 2H에다가 여기서 잘못 풀었네요. 이 L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지금 이 H에다가 theta H랑 theta L의 차이요. 자, 요만큼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요. 지금 이 L을 어떻게 선택했냐면은 정확히 CH랑 같게끔 선택했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서로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EL에다가 이걸 대입하면요. 여기 있는 요 식을 대입하면은 SH-EH에다가 요거의 제곱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자, 요게 좀 헷갈리는데요. 만약에 하이 타입이 두 번째 거 보면 약간 좀 더 좀 이렇게 클리어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nefficient 타입이 SH랑 CH를 선택했을 때 받는 페이오프는 여기 있고요. 만약에 이 기업이 첫 번째 계약을 선택했을 경우 그때 받는 페이오프는 SL 플러스 CL 요만큼의 페이먼트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 기업은 CL만큼의 이제 비용을 리포트해야 되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커스트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제 CL을 맞춰줘야 되니까요. theta H-2H인데 CL은 theta L-2L이죠. 그러니까 inefficient 타입에서 얼만큼 노력을 해야 될지 이걸 EH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EH는 델타 theta에다가 플러스 2L이 되죠. 그렇죠? 플러스 2L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EH는 어떻게 선택했냐면은 CL과 정확히 동일하게. 그래서 이 두 개 캔슬 되고요. 자, 요거를 여기다가 EH에 대해 대입하면은 그러면은 SL 마이너스 그 다음에 델타 테라 플러스 2의 제곱 나누기 2가 돼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제가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일단 요 강의는요. 이 선별에 대해서 남은 요 두 가지 요 주제는 요 두 가지 슬라이드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Q&A 세션 때 제가 커버를 할게요. 왜냐면은 지금 남은 진도를 빼기 위해서는 제가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단 선별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이런 레귤레이션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집어넣은 그 내용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는지 몰랐거든요. 제가 요거는 남은 두 가지 슬라이드는 Q&A 세션을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자, 일단 여기까지 세 번째 영상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 새로운 주제 도덕적 해이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